2005년 첫 연재 당시만 하더라도 21세기 최고의 역사 만화라 칭송받던 유키무라 마코토의 북유럽 바이킹 대서사시 빈란드 사가. 하지만 2025년 그 길고 긴 항해의 끝에 다다른 순간에는 어째서 이와 상반된 아쉬움과 엇갈린 평가만을 남기게 되었는지 빈란드 사가 결말의 아쉬운 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님 용사학 서당캐페 이하이꾼 한량총수입니다. 본 풍월에서는 빈란드 사가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가 라끈하게 포함되어 있사오니 결말을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 혹은 아직까지도 마지막 권을 감상하지 않으신 나으들께서는 다음에 다시 꼭 저희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모두들 빈란드 사가가 전해줬던 그때의 감동과 전율을 잊어버린 듯하니 각 챕터별 줄거리 먼저 짧게 알아보죠. 복수를 위한 위험천만한 모험의 시작. 일부 바이킹 편. 아이슬란드의 외딴 마을에서 가족들과 평화로이 살던 토르피는 아버지 토르즈를 아세라드에게 잃게 되고 복수를 위해 그의 용병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토르피는 덴마크의 잉글랜드 침공 전쟁 속에서 복수의 기회를 얻기 위해 척후와 암사, 약탈에 가담하며 냉혹한 바이킹 전사로 성장하죠. 한편 아세라드는 왕자 크누트를 이용해 덴마크 왕위 계승 싸움에 개입하게 되고 끝내 자신의 거대한 야망이 자충수가 되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한 채 희생하며 크누트를 새로운 왕으로 각성시킨 뒤 처형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표였던 아세라드를 갑작스레 잃게 된 토르피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크누트의 고운 얼굴에 흠집을 내게 되고 결국 왕조에게 손을 댄 죄로 인해 토르핀이 노예로 전락하는 것으로 일부 바이킹 편이 끝이 나죠. 노예가 된 토르핀, 팜람드 사가의 시작. 2부 캐틸 농장 노예편. 2부는 복수를 잃고 텅 비어버린 토르핀이 인간성을 되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 이후 노예가 된 토르핀은 대농장의 주인 캐틸의 농장에서 살고자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영혼 없이 동료 노예 에이나르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죠. 그렇게 밤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망령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토르핀은 악몽과 공허함 속에서 무너져가지만 에이나르와의 우정을 통해 다시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품게 되면서 서서히 삶의 의미와 생기를 되찾아가게 됩니다. 한편 왕이 된 크누트는 막대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캐틸의 농장을 노리게 되고 결국 평화롭던 농장 역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죠. 그렇게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자 토르피는 아버지 토르즈가 남긴 진정한 전사에게 적은 없다는 뜻을 이어받아 자신의 신념을 관철한 끝에 크누트와의 대화를 통해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이후 자유를 되찾은 토르피는 전쟁과 노예가 없는 땅 빈란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이루고자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면서 2부 팜란드 사가는 3부로 이어지죠. 그리운 고향 그리고 폭력 없는 여정. 3부 그리스 상행편. 노예상에서 벗어난 토르피는 에이나르와 함께 전쟁과 노예가 없는 나라 빈란드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개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향에 있는 과거의 악연 할프단과의 협상을 통해 그리스와 발트해로 오가는 상행길에 오르게 되죠. 이 과정에서 토르피는 과거 바이킹 시절의 인연들 그리고 자신이 무심코 자행한 사륙의 흔적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예전처럼 검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직 대화와 인내, 용서로 갈등을 극복해가면서 적을 두지 않는 삶을 이루어내죠. 그렇게 긴 상해 끝에 자금과 동료를 모은 토르피는 마침내 꿈꾸던 땅 빈란드를 향한 본격적인 개척에 나서게 되며 3부 그리스 상행편은 최종장인 4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빈란드의 발견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 4부 빈란드 개척편. 최종장에서 토르피는 동료들을 이끌고 전쟁과 노예가 없는 땅 북미 대륙의 빈란드를 발견하여 본격적으로 개척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공동으로 마을을 일구고 농사와 교육을 통해 검없이 살아가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죠. 그러다 토르피 일행은 현지 원주민인 미크맥족과 접촉하게 되고 초기에는 순박한 교류와 농기구와 수확물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서로 공존할 가능성도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 전염병에 대한 공포, 그리고 토지 개척 문제까지 겹치면서 조금씩 양측의 불신과 갈등이 커져갑니다. 결국 폭력을 완전히 버린 채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가? 라는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 토르피 일행은 끝내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꿈꿔왔던 희망의 땅 빈란드 역시 이상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에이나르를 잃는 등 수많은 희생을 치는 토르피 일행은 개척지를 떠나게 되고 작품은 또 다른 개척과 미래의 가능성만을 남긴 채 막을 내리게 되죠. 이처럼 비록 마지막까지 원주민들과 완전히 화해하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인연과 희망만큼은 남겨둔 채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고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끝나버린 탓에 씁쓸하면서도 시원섭섭한 여운만을 남기게 되죠.
이곳이 아닌 그 어딘가를 꿈꾸며 저마다의 빌런들을 찾고자 헤매었던 빌란드 사가의 주요 등장인물도 짧게 정리해보죠. 요메 전기, 토르즈의 아들 토르핀 카를세프니, 빌란드 사가의 주인공으로 복수로 물들인 과거와 공허한 노예 생활을 끝낸 뒤 전쟁과 노예가 없는 땅 빌란드 개척을 위해 일생을 바칩니다. 토르핀의 아버지 요메 전기 토르즈, 세계관 최강의 바이킹 전사였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사륙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진정한 전사에게 검은 필요 없다 라는 말을 실천하며 살다가 아들의 눈앞에서 아시라드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죠. 토르핀의 누나이자 토르즈의 딸 율바, 생활력 넘치는 강인한 성격으로 토르즈 사후 사실상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죠. 향후 결혼하여 자신만의 건장한 가정을 꾸립니다. 교활한 책략가이자 용병단의 두목대머리 아시라드, 토르핀의 원수이지만 동시에 또 한 명의 아버지로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토르핀에게 가르쳐주죠. 하지만 결국 복수 후에 또 다른 삶을 살라고 토르핀에게 마지막 조언을 건넨 뒤 자신의 어머니가 묻힌 진짜 조국을 위해 본명인 루키우스 아르토리우스 카스투스로서 숨을 거두죠. 행운아 레이프 에릭손, 썰 잘프는 전설적인 항해사로서 어린 토르핀에게 빌란드의 꿈을 심어주고 10년이 넘게 그의 생사를 위해 찾아다닌 또 한 명의 아버지이죠. 신의 사랑에 기대었던 나약한 왕자에서 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배양으로 변모하는 크누트, 전쟁과 피로 물든 인간이 더럽힌 이 세상을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손으로 끝내고자 했던 왕, 신의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낙원을 만들기 위해 끝없이 폭력과 전쟁을 자행하죠. 토르즈 사후 명실상부 현존 최강의 전사 꺽다리 토르켈, 전쟁과 싸움 그 자체를 사랑하는 순수한 광전사로 죽음과 전쟁을 유의로 받아들이죠. 강자와 싸우다 바랄라로 가고 싶은 순수 바이킹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지만 토르즈가 욤 전사단을 떠나간 그날 같이 따라가지 않은 걸 뒤늦게 후회하죠. 대농장을 운영하던 부유한 지주 캐틸, 노예 토르핀에게 자유에 대한 희망과 기회를 주는 등 진취적이고 인자한 인물처럼 보였지만 뒤틀린 소유욕과 무력 앞에서 결국 인간적인 나약함과 검은 야망을 드러낸 끝에 몰락하죠. 전쟁으로 가족과 삶을 잃은 농민 출신 노예 에이나르, 캐틸 농장에서 토르핀과 동고동락한 끝에 친구를 넘어 형제 같은 사이로 거듭납니다. 복수밖에 모르던 토르핀이 다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준 소중한 친구이지만 결국 전쟁에 동조하여 스스로의 손을 피로 물들이게 되면서 최후의 순간 후회와 미안함을 토르핀에게 전하고 눈을 감죠. 여자로서 정해진 운명과 원치 않은 결혼을 거부하고 바다로 뛰쳐나온 여인 구두리드, 밝고 자유로운 성격으로 토르핀의 아내가 되어 함께 빌란드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과거 토르핀 일당에게 가족을 잃고 복수를 다짐한 사냥꾼 힐드, 본래 토르핀에게 복수를 할 계획이었지만 새 사람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토르핀의 속죄와 변화를 지켜보며 결국 그에게 동화되고 용서의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드디어 이번 풍월의 본 주제인 빌란드 사가의 결말이 아쉬운 이유 읊어보죠. 첫 번째, 잃어버린 꿈으로 남아버린 빌란드라는 약속의 땅. 빌란드 사가는 오랜 시간 전쟁과 노예가 없는 낙원은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이상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달한 빌란드는 언어 차이, 질병, 공포와 불신 속에서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흔들리고 무너져 버렸죠. 더군다나 그 결말 역시 갈등의 해결이 아닌 갈등의 중단에 가까운 형태로 마무리되며 오랫동안 빌란드라는 꿈을 따라온 독자들에게 허무함과 씁쓸함을 남기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해 현실적이긴 해 라는 평도 존재했지만 토르핀의 꿈이 끝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대다수의 독자들 입장에선 아쉬울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검과 피와 함께 쓰러져간 몰입감. 복수에 미쳐 전장을 누비는 토르핀의 뒤틀린 광기. 언제나 한수 앞에서 판을 짜며 비수를 꽂던 아시라드의 냉혹한 정치극. 진짜 바이킹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던 광전사 토르켈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무력 등, 이처럼 작품 초반부만 하더라도 복수, 바이킹 전쟁, 정치 암투를 골고루 뒤섞은 채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긴장감을 선사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엄마 나는 커서 바이킹이 될래요, 바랄라 바랄라 바랄라를 울부짖게 만들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의도적으로 전투와 갈등을 줄이고 철학과 대화 중심의 이야기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물론 이는 작품의 유려한 전개와 주제의식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긴 하죠. 하지만 동시에 작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던 거치고 처절한 긴장감은 당연히 옅어지게 되었고 후반부의 소재와 전개만으로는 초반부만큼의 압도적인 몰입감과 긴박함을 전해주지 못했죠. 세 번째, 큰 파도에 휩쓸려버린 주전들의 뒷이야기. 토르핀과는 상반된 정의를 관철한 왕 크누트, 전쟁 너머에 무언가를 갈망하던 바이킹 전사 토르켈, 아이슬란드에 남겨진 누나 율바와 가족들, 캐틴 농장에서 또 다른 삶을 기약한 뱀과 농장 사람들 등등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보고 싶은 매력적인 인물들과 못다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작품은 메인 서사인 빌란드
빌란드 개척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주저원들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뒤편으로 밀려나게 되었죠. 이런 까닭에 보여줘야 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 후일담이라도 조금 더 천천히 풀어줬어야 했다는 평이 주르리였고, 결국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대한 서사의 흐름 속에서 작은 파도에 휩쓸리듯 허망하게 저물어 버렸죠. 네 번째, 너무 급하게 접혀버린 마지막 돛.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진 작품이었던 만큼 마지막 순간에는 그 세월에 버금가는 카타르시스와 대서사시의 깊은 여운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말은 생각보다 훨씬 담담하고 급작스럽게 마무리되었죠. 앞서 말한 빌란드 실패 이후의 도전과 같은 메인 에피소드는 물론 다른 인물들의 후일담 등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결말을 위한 결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는 분명 토르핀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으며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험의 완성보다도 끝을 맺는 것 자체에 더 큰 방점을 찍어버렸고, 그 과정 속에는 아직 비어있는 감정과 설명되지 않은 여운, 그리고 너무 급하게 지나가버린 전개들이 남아버리게 되었죠. 다섯째, 끝내 현실을 넘어서지 못한 이상. 복수의 징후로 살아가던 소년이 긴 전쟁과 노예 생활 끝에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인간으로 변했다는 점은 분명 아름다운 성장 서사였죠. 하지만 동시에 후반부 토르핀의 극단적인 비폭력주의는 초반부의 현실적이고 냉혹한 바이킹 세계관과 다소 괴리감이 있다는 평가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주인공의 이상이 독자들을 설득할 만큼의 매력과 이야기를 더욱 재밌는 방향으로 끌고 갈 만한 추진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점이죠. 종국의 토르핀이 자기 안의 징후를 이겨내고 나에게 적은 없다는 이상을 실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는 안식에는 도달했지만, 정작 모두가 꿈꾸던 빌란드라는 이상향은 끝내 잔혹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며 항로를 돌려야만 했기에 아름다우면서도 더덥고 희망적이면서도 공허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죠. 사랑하지만 사랑했기에 보내줘야겠지요. Q&A의 끝으로 이번 풍을 마무리해보죠. 그래서 용두삼이란 건가요? 아니라고 하면 너무 편파적인 리뷰겠지요. 작품성 하나로 한 시대를 상징하고 평정한 작품이지만 그에 비해 마무리가 너무나도 평이하고 단순했기에 용두삼이라고 해도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결말을 유기하지 않고 완결을 지었다는 것, 그래도 큰 틀만이라도 납득할 만한 결말을 보여줬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뭐가 그리 아쉬운 건데 십덕새끼야. 절대적 왕의 힘을 통해 전쟁 없는 지상 낙원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자행하는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 크누트. 전쟁을 하기 위해 살고 전쟁을 하다 죽고 싶지만 토로즈의 눈이 비쳤던 전쟁 그 이상의 것을 깨닫고 그 너머의 이상을 보고 싶어하던 광전사 도르켈. 척박한 아이슬란드라 할지라도 먹고 자고 사랑하며 가족을 꾸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토로즈와 헬가의 딸 율바. 또 다른 빌란드에서 자신의 아이와 함께 그곳에서 희망을 엿보는 토르피 일행. 적어도 이 정도는 후일담으로라도 전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그럼 어떤 결말을 지었어야 용두용미인 건가요? 패도의 길의 끝에서 자신이 실천한 신의 사랑에 대한 복잡한 심정을 홀로 삼키며 토르핀을 추억하는 크누트. 아이슬란드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누나 율바와 할프단 일당. 전쟁에서 날뛰다가 바랄라의 진실을 깨닫고 후회하는 도르켈. 혹은 토르즈의 눈에 비쳤던 그 너머의 것을 찾기 위해 여전히 전장을 찾아 헤매는 도르켈. 흑사병 치료의 단서를 발견한 토르핀. 혹은 또 다른 개척 사업에서 같은 문제에 직면한 토르핀이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비춰주는 게 꼭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토르핀이 행복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또다시 바다로 나아갔다 하면서 끝나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명작이었으니까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묻어둔 채 아쉽게 항해를 끝낸 빌란드 사가. 분명 처음 빌란드 사가가 전해줬던 고고한 전율을 충족시킬 만큼의 깔끔한 전개와 완성도 높은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풍랑 끝, 전사 토로즈의 아들 토르핀이 복수와 증오로 가득했던 순간을 지나 적어도 자기 안의 증오만큼은 지어내며 나에게 적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냈으니, 적어도 토르핀이 행복해졌으니, 적어도 완결을 냈으니 그만 징징거리고 오늘의 풍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서당개피였습니다.